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난해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설명을 잘 따라오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용어의 차이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일반인들이 지금 돈을 빌릴 때 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담보대출. 여러분이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엔 담보대출이 되는 거고, 신용대출은 뭡니까? 신용은 여러분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는 건데, 사실은 그 사람이 상환 능력이 있는지, 직장이라든가 그 사람의 사업 내역,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를 증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신용 점수가 물론 높아야 돼요. 신용 점수가 낮고 신용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신용 대출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고, 왜 신용 대출이나 담보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물건과 채권을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예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꺼집어낸 거고, 자, 그렇게 되면 담보대출이라는 걸 우선 물건과 합쳐서 얘기를 해볼게요. 물건이라는 건 뭐냐? 물건 이전에 하나의 채권, 채권은 뭔가요?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돈을 갚아야 될 의무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채권과 채무가 그래서 같이 동전의 양면으로 붙어 있다 보시면 되고, 물건과 채권은 받을 돈의 권리가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뭘 보고 돈을 빌려줬니, 그리고 채권을 추심할 때 물건에 기한 채권 추심을 할 건지 아니면 채권에 기한 채권 추심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로 제공을 많이 하죠? 여러분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부동산이에요. 아파트 담보대출, 빌라 담보대출, 그리고 또 있죠. 언제 많이 하나요? 1금융권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아서 캐피탈에서 많이 일으키는, 캐피탈 하니까 기억들 나시죠? 캐피탈에서 뭘 많이 합니까? 자동차, 자동차 담보 대출을 많이 해주죠. 자동차 사면서 중고도 물론 가능하고 캐피탈에서 하는데 이자가 굉장히 비싸겠죠. 자, 그러면 금융권의 이자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얼마나 이 사람이 은행에 상환 능력이 있음을 증빙하는지에 따라서 부실화될 염려가, 이 사람이 은행에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낮을수록 금리가 낮아져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갚지 않고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금리는 더 세지겠죠. 그게 일정 한도치를 지나면 대출을 거절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물건은 그러면 뭘 보고 빌려줬다고요? 물건은요, 한자로 지금 한 번만 바꿔볼게요. 이렇게 물건을 보고 빌려줬다는 거예요. 무슨 물건을 보고 빌려줬어요? 아파트, 빌라, 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갔던 담보대출을. 자, 그러면 채권은 뭘 보고 빌려줬다고요? 사람 보고 빌려준 거예요. 자, 이 채권은 신용대출처럼 그 사람을 보고 빌려준 받을 권리예요. 그러면 심플하게, 이게 왜 채권을 물건과 채권으로 굳이 나누느냐? 왜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자, 우리가 채권 채무를 구분하고 받을 채권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담보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 담보를 경매에 붙여서 채권을 추심하게 됩니다. 신용대출은요. 담보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월급이 매달 꼬박꼬박 거르지 않고 정부에서 돈을 받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보고 빌려줬어도 그 사람한테서 채권 추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출이 쉽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 급여에 압류 들어가겠죠. 그러면 채무자, 채권과 채무. 자,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이걸 채무라고 하고요. 그러면 어제 제가 영상에 올린 것처럼 이 담보물건, 담보대출에 기해서 경매 신청을 하면 임의 경매 신청이 되고요. 이 채권에 기해서 신용대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따라가는 권리는 강제 경매 신청이 됩니다.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정말 필요해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어디서 학원을 다니셨던 기타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서적을 통해서든 경매나 뭐 경매 관련된 공부를 하셨던 분들 기존에 배웠던 거 사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더 많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대로 된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레고처럼 부수고 조립하고가 굉장히 편하게 돼야 돼요. 그냥 법전에 쓰여진 정의만 가지고는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여러분 외우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채권과 채무를 분리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배울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민사집행법, 뭐 여러분들이 되게 용어가 낯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하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사소송에 관련된 것이 아닌 민법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래서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민사특별법으로 나눠져서 그게 하나의 민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쉽게 가르쳐 드리고 가장 정리를 잘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분리를 하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물건, 채권,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다음 커리큘럼으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건 이렇게 되면 이 채권, 채무에 기반을 해서 자, 채권자가 약속한 이자라든가 이행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자, 쉽게 설명을 할게요. 그냥 제가 평상시에 강의할 때는 이렇게 아주 차분한 톤으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학습을 시키려다 보니까 목소리도 굉장히 점잖게 해야 되고 막 재밌게 강의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훨씬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강의 시간에 대한 제가 제약 때문에 되게 촉박해져요, 마음이. 다 챕터를 잘라주고 싶은데 자, 채권과 채무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어떻게 본인의 받을 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디에 정해져 있냐면 자, 여러분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을 때는요, 법에 정해져서 있습니다. 이 민사집행법이라는 것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민사집행법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빌린 돈에 대해서 약속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민사집행법에 어떻게 집행을 해서 채권을 충족하라고 모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채권자가 쫓아가서 추심을 하겠다고 욕을 하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그 사람 지갑에 있는 돈을 강제로 뺏게 되면 그거는 법적인 용어로 사실은 불법이에요. 근데 그걸 법적인 용어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건 자력구제라고 합니다. 자력구제는 뭐냐면 이렇게 안 나오냐. 스스로 자자의 심력자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제한다는 거예요. 법에서 이건 엄연한 불법이고 이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민사집행법을 통해서 채권을 충족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법 행위 하시면 안 되고 법에 정해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대로 여러분의 채권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냐 하면 경매의 시작점이에요. 임의경매가 됐던 강제경매가 됐던 모두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대로 채권 추심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그리고 민사집행법과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민사소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두 개가 틀리고 어떻게 다른 건지 어느 걸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경매 사건은 왜 국법과 신법으로 나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웬만하면 제가 일기를 쓰듯이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조금씩 올리려고 합니다. 되게 재미없죠. 제가 봐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영상 자체가. 제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막 칠판에 판서하는 내용을 볼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지금 꾸며져 있는 스튜디오가 사실 없는 상태고 물론 이제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는 제가 스튜디오를 제 강의실 겸 스튜디오를 지금 어차피 가지고 있는 상가에 꾸미고 있는 상태고 그때 되면 조금 더 재밌는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조회수가 막 많아서 유튜브에서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영상이 아니라 지금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과 올해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다 제가 영상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챕터인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설명하는 시간에 다시 강의 올리겠습니다.